자, 이제 316페이지에 이사, 디렉터. 이제부터 이제 뭐 이사, 감사, 뭐 대표이사 이런 임원직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사라는 것은 이제 회사와 이제 위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수임원으로서 이사의 구성원이고 회사의 업무 집행을 통한 의사결정을 참여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1인 이사다 그러면 이제 이사가 그 업무 집행 기관이면서 대표 기관입니다. 현재 상법은요. 현재 상법은 그 이사를 사내이사, 사회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인 비상근이사로 구분해서 이걸 또 등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회사 등기부에 사내이사 누구, 사회이사 누구, 거기 비상근이사 누구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뽑을 때는 이렇게 구분 안 짓죠. 그러니까 뽑을 때는 그냥 다 이사야. 이사인데 그 주청에서 뽑을 때는 그냥 통합해서 뽑고요. 이사에 대해서 너는 사내이사, 너는 사회이사 이렇게 구분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사의 그 선임은요, 그 382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는 반드시 주주들이 뽑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뽑고요. 해임도 주총에서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요건이 특별 요건이 되는 것이죠. 자를 때는. 그리고 회사와 이사는요, 민법상 위임입니다. 위임. 즉 뭐냐면요, 우리가 근로계약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에요. 회사는 위임이고요. 됐죠? 물론 이제 가번에 이사가 한 명일 때는 우리가 이사야 주총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죠. 그죠? 아니, 이때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보통 주총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집중투표제. 자, 우리가 이사를 뽑을 때, 그럼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A1이 60% 주식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A2가 뭐 10%, 뭐 7%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A1이 마음대로 뽑을 수 있잖아요. 표가 제일 많으니까. 이사가 3명이야. 갑을 병이야. 그러면 뭐 게임이 안 되지 뭐. 그러니까 A 대주주가 마음에 맞는 사람 뽑는 거죠? 그럼 뭐 친척이나 다 하는 거냐.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법에서는요, 집중투표제라고 만들었습니다. 집중투표제. 근데 이게요, 사실은 거의 안 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그 집중투표제를 만들었는데, 볼까요? 1항에 2명 이상의 이사를 뽑을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 소집이 있었을 때는, 물론 의결권이 없는 사람 빼고, 의결권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3%죠. 3%의 주식 가진 주주는 정관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해서 집중투표 방법으로, 우린 집중투표 방법식으로 이사를 해달라고 뽑자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조문에 정관으로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을 만들 때 A1이 반대하면 못해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집중투표가 뭡니까? 볼까요? 의 보세요, 의. 원래 한 주당 한 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의에, 원래 한 주당 한 표인데, 이사 숫자에 따라서 복수의 의결권을 주는 겁니다. 즉, 2명 이상의 이사를 뽑을 때, 각 주주가 한 주마다 선임한 이사 수와 똑같은 의결권을 가지고, 그 의결권을 이사 한 명이나 여러 명에게 몰아줄 수 있어요. 집중해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 3명이죠? 3명을 뽑는다 그러면
그죠? 한 주주는 한 주지만 세 표가 있는 거야. 보세요. 여기서 A1, A2가 있어요. A3가. 그러면 이제 지금 이사가 3명이죠? 3명이면 A2가 3표를 쓸 수 있어요. 3표를. 그러니까 얘도 3표 쓸 수 있어. 그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몰아주면 돼. 이렇게 하나로. 병으로. 자기 지지하는 사람한테. 그럼 원래 얘가, 보세요. 원래는 한 표, 2표를 얻은 애가 집중 투표하면 몇 개예요? 그죠? 4표를 더 얻어. 6표를. 이렇게. 하나를 몰아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5명이면요. 그러면 이게 5개씩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 10표를 줄 수 있잖아요. 10표를. 그러니까 원래는 2표 나올 거를 10표 받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집중 투표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거기 소액 주주들이 원하는 이사를 뽑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사가 10명이면요 10표야. 10표. 그죠? 그러니까 이사가 갑 1부터 갑 10이야. 그러면 10명입니다. 그럼 자기는 이 사람은 그 10표를 자기가 원하는 갑 10한테 줄 수 있어요. 10표를. 얘도 10표를 줄 수 있고. 그죠? 이렇게. 소수가 뭉쳐가지고. 그죠? 예. 그러면 얘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높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이사 숫자만큼 표를 주는 거야. 그죠? 얘는, 예, 거기 이제, 예,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걸 대주들이 반다겠죠. 그래서 이거 안 합니다. 정관으로 안 해. 그죠? 근데 이런 점을 뭐가 넣냐 싶어. 그죠? 근데 이제 그냥 폼만 멋있습니다. 자,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1항에. 자, 2항은요, 예, 물론 정관에 있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 전에 서면으로, 가 해야 되고, 따라서, 3항에 이러한 청구가 있을 때는, 이사 선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주는 한 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 즉, 5명이면 5명의 숫자의 의결권이 있고 3명은 3장이 있는 거야. 따라서 그 의결권을 이사 1명한테 몰아줄 수도 있고 여러 명한테 몰아줄 수 있고 집중해서 몰아줄 수 있는 투표라는 겁니다. 됐죠? 따라서 이러한 투표 방식에 의해서 제일 많은 숫자를 얻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이사를 뽑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사라도 얘는 15,000표, 얘는 14,000, 12,000, 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같은 이사가 아니야, 그죠? 그죠? 예. 이렇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뽑는데 자 4번에 따라서 이러한 투표 방법으로 이사를 뽑을 때는 아까 뭐죠?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뽑는 거야. 그죠? 기출문제 이미 나왔어요. 기출문제. 따라서 이러한 이제 집중투표 청구가 있을 때는 의장이 이 건은 집중투표입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고요. 서면으로 있을 때는 이제 본전 비치하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그러면 주청에서 2명, 아니, 틀렸죠? 예, 이건 청구를 해야 됩니다.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집중투표 아니에요. 청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걸 집중투표를 원하지 않을 때는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허용할 수 없다. 라는 조문을 둬서 보통 다 지금은요, 배제합니다. 그럼 이런 제도를 뭐라 만들었어? 그죠? 제도가.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그 집중투표를 하는 대사하고 안 하는 대사하고 뭔가 좀 차별 줘야 되는데 차별을 안 뒀어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 우리가, 아니죠. 정관으로 배제합니다. 정관으로. 법률이 아니고 정관으로. 간단하게 하죠. 자, 이제 이번엔 나번에, 자, 이사가 이제 잘리는 거죠. 그래서, 이사가 이제 해임을, 이제 사임은 스스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임은?
근데 해임은 이제 누가 자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잘리는 것은, 그 주청에서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주청에서 안 하면 뭐합니까? 소수주들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주청이나 소수주주에 대한 해임을 할 수 있어요. 볼까요? 385페이지, 385조. 자,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청이, 뭐죠? 434조가 특별결의죠. 주청 특별결의로서 해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사가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3년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잘라요. 그럼 임기 만료 전에 해임했을 때는, 우리가, 그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근데 월급 같은 것도 줘야겠죠? 6개월 남았는데 잘랐어. 그럼 6개월치 월급 줘야겠죠? 보수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기 만료 전에 잘랐을 때는, 물론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그럴 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사가 그 직무에 대해서 부정행위 또는 법령과 정관에 위반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를 했어요. 근데 해임이 안 됐어. 부결. 그랬을 때는 3% 해당하는 소수 주주가 총회 결의가 있은 날부터 한 달 내에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소수 주주의 해임 청구권입니다. 자, 386조.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예컨대 법률과 정관. 예컨대 보통 이제 이사는요, 보통 한 명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자본금이 10억이 넘을 때는요, 3명이야. 그러면 그 정관에 정한 숫자가 3명입니다. 그럼 3명 중 한 명이 뭐 아프다든지 사표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사의 원수가 3명인데 불구하고 한 명이 빠졌어. 그죠? 결혼. 그럴 때는, 거기 임기 만료나 사임을 통해서 퇴임한 이사는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이사를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관에 정한 게 아니고 그냥 했다면 그냥 어차피 간두는데 그 회사는 딱 3명이 있어야 돼. 그러면 한 명 걔가 사표를 냈어. 그렇더라도 들어올 때까지 뭐라고요? 계속해서 이사의 권리부가 있다. 물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법원은 이사나 감사나 이양견에 청구를 해서 일시이사. 근데 어차피 걔는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결혼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결혼이 있을 때 땜빵 빼오는 이사가 뭐예요? 그런 이사가 뭐예요? 일시이사예요. 일시이사. 됐죠? 그러니까 요 조문에는 일시이사라고 하고요. 또는 임시이사라고 하기도 해요. 그죠? 근데 조문에는 일시의 이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물론 얘도 본점에 이사 등기 다 합니다. 그죠? 누가 해요? 법원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일시이사는. 자, 등기, 자, 퇴임. 자, 일단은 그 이사가 원수를 결했습니다. 근데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했을 때, 예컨대 그 A1이 나갔어요. 그러면 새로운 이사가 들어올 때까지 이사에 대한 등기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퇴임 등기를 하고 취임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기산점은 퇴임일로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취임한 날부터 하는 겁니다. 후임 이사에 취임한 날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A1하고 A2가 있고 A3입니다. 근데 A1이 이제 나이가 있어서 못해. 쓰러졌어. 술 먹고.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근데도 입원했어. 그래도 뭐 어차피 하긴 해야 돼. 그럼 원래는 이 사람이 예컨대 뭐 5월 3일날 사표를 냈어요. 그러면 관두고 14일, 이때부터 퇴임하고 이때부터 14일내 등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새로 들어왔어, 이제. A4가. 그러면 원래 이때부터 가지고, 이때, 만약에 이게 6월 3일이나 늦었죠? 한 달 지났죠? 그리고 이 사람이 A4가 들어왔어요. 뭐 이때 등기량을 봐요. 이때 등기량을 보니까 과태료를 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산점을 퇴임이 아니고 취임한 걸로 보는 거예요. 취임한 날. 그러니까 그만큼 늦게 취임하면요, 과태료가 나와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라 이거죠. 빨리빨리 하라 이거지, 보충을. 일시이사. 자, 일시이사란 말은 뭐죠? 정혼을 빠뜨렸을 때 나오는 거예요. 조문이. 결혼. 따라서 법원이 필요할 때, 물론 이제 이감사 등이 청구를 해서 일시이사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는데, 여기에 상법상에서 얘기하는 일시이사를 우리는 뭐 가이사 또는 임시사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 임시사 말을 쓰니까 이게 민법상 사단법인 할 때 임시사하고 헷갈리는 거야. 그거랑 같은 거 아니야? 약간 달라, 그죠? 그죠? 예. 근데 또 조문에는요, 우리가 뭐 임기 만료나 사임이라고 썼는데, 보세요. 자, 언더라인에. 임시이사에 대한 결혼의 사유는 조문에 임기 만료나 사임이라고 써 있지만, 실상은 뭐 사망을 했거나, 심지어는 해임, 잘랐어. 자른 경우도, 해임을 한 경우도 일시이사를 뽑을 수 있어요. 됐어요? 조문에 없지만, 잘랐잖아. 그럼 잘랐으면 걔가 계속 해야 돼, 안 해야 돼? 걔가 뇌물 먹고 잘랐어요. 그럼 잘랐는데 어떻게 해? 뽑아야죠. 뽑아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뽑는데 다 똑같아. 지금 뭐 CJ처럼, 그 이사가 뇌물 먹고 들어갔어. 새로 뽑으려니까 다 친척들이야. 그럼 법원에서 뭐죠? 주주들이, 그죠? 딴 놈 봐달라 해가지고 뽑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이사는 이렇게 해임한 사람의 경우에도, 판례는 일시이사를 할 수 있고요. 이때 일시이사는요, 일반 이사와 똑같은 권리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는 그 가처분에 의해서 뽑은 직무대행자 달라요. 직무대행자는 통상의 업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시이사는요, 그냥 이사야.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일반 이사처럼. 그죠? 그래서 직무대행자가 뭐 상무만 할 수 있다는 거하고 달라요. 기출 문제 볼까요? 자, 이사다. 그렇죠. 자를 때는 항상 특별거리입니다. 자를 때는. 두 번째,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보통 3년이죠. 그죠? 근데 3년도 안 돼 잘랐어. 그러면,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할 그죠? 근데, 임기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관계없죠. 청구할 수 없겠죠. 예. 임기를 정했을 때 자르는 거지, 그냥. 3번.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잘랐어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죠. 그죠? 따라서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주주와 이사 간에 단순히 술 먹고 싸웠어. 그건 주관적인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아니죠. 예. 4번. 따라서 보세요. 정당한 이유가 보세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손해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인 이사가 부담을 해요. 왜 정당한 이유 잘랐느냐? 정당한 이유 잘랐으니까 나 6개월치 월급 줘, 보수 줘. 누가 입증해야 돼요? 다 이제 이사가 입증해야 됩니다. 자, 5번에 아까 부정행위라든지 법령 정관 위반일 때는 주청에서 부결됐죠? 예, 그러면 3% 주주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게 한 달 내 이사 해임 청구죠. 자, 두 번째, 이사의 숫자. 보통 이사는 이제 현재는 자본금이 10억에 넘어갈 때는요, 10억이 넘어갈 때는 이사일 때는 3명이 필요합니다. 3명. 그러니까 단서에 10억 미만인 회사,
대부분의 이사가 많죠. 10억 미만 이상의 경우는요, 이사가 1명 또는 2명 돼요. 1명도 되고 2명 되고. 자, 이제 아까 봤던 사회이사. 자, 똑같아요. 사회이사도 이사니까, 주주총회에서 뽑습니다. 똑같이 위임받고요. 특히 그 사망에 사회이사는, 사실은 이사의 업무를 감독하라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무에 종사하지 않죠. 그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사회이사는, 예컨대 다음 같은 경우에는 사회이사의 직을 상실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1항에 상무의, 그러니까 사내이사와 사회이사가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는 사내이사 아니야? 사내이사는 안 되는 거죠. 또 집행인원, 집행임원도 안 되는 거죠. 또 피용자와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최대 주주의 친인척, 최대 주주가 뭐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친인척들은 안 됩니다. 배우자나 직계점에서 안 됩니다. 심지어 5번에 무회사의 자회사 이사가 같으면 안 되겠죠. 사이사하고. 여하튼 간에 그 밑에 박스에 그 382조 3항은 사회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 친인척, 배우자, 존속, 비속, 아버지, 자식, 이런 경우는 제척이 됩니다. 그래서 뭐 주로 이사감사의 배우자라든지 집행임원은 안 됩니다. 자, 사회이사는 회사의 상무에는 종사하지 않지만 이사예요. 그래서 당의 회사의 최대 주주나 주요 주주가 아닌 사람이 해야 됩니다. 주로 대교수들이 맞죠? 이게 맞죠? 네, 주로 그 주된 기능은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인데 월급을 주는데 견제할까 싶긴 해요, 그죠? 너무 눈 가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감사 대신에 감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감사위원회 위원은 감사위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대부분 사회이사겠죠, 속에. 그래서 감사위원회 위원은 3분의 2이사가 사회이사를 할 수 있어요. 바깥에서 데려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네, 넘어가시고. 그때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게 뭐냐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면제된 후 2년. 이거는 상장회사 요건이에요. 우리 조문에는요, 상법상은 뭐 금고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형벌에 다른 조문들은 다 먼저 상장회사야. 그러니까 일반 조그만 회사는요, 그렇게 드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문에 봤듯이 요즘에 대기업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형, 선고, 집행 이렇게 제한받는 것은 다 상장회사예요. 자격주. 좀 볼까요? 자,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때는 이런 얘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자, 이사가 꼭 주주일 필요 없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주주가 아닌 사람도 이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주주여만 돼. 그러면 그걸 우리가 주주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 이사할 수 있어. 그걸 우리가 우리 조문에 그걸 우리가 자격주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 적어도 10,000주 이상은 가져야지 이사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정했을 때는 당연히 그 10,000주를 감사에게 공탁을 해놔야죠. 왜? 나중에 양도할까봐. 그죠? 그렇잖아요? 됐죠? 우리가 이제 회사 성립 후, 이거 지금, 이게 밀렸네요. 거기 박스 밑에가, 이거 보세요.
회사 성립 후 2명 이상일 때만 되는 것이고, 최초의 설립. 자, 최초의 설립을 할 때, 최초의 이사를 뽑을 때는요, 집중 투표는 안 됩니다. 이게 여기 있는 게 저쪽인데. 그죠? 이미 있는 회사가 하는 것이지, 설립하는 회사, 창립총회에서 뽑는 이사는 집중 투표 안 됩니다. 그죠? 됐죠? 예. 이건 집중 투표에다 나오는, 밀렸나 보네. 나머지는, 예. 거기, 이사는요, 아까, 원칙적으로는, 조문이 10억이 이상일 때만 3명이고요.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1명, 2명 됩니다. 그리고 이사 임기는 뭐죠? 3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 할 수도 있어요. 조문에 3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망의 임기는 정관을 통해서 최종 결사기 정기총회까지 내년 3월 달 말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볼까요? 자, 1번 아까 연장에 대한 거 퇴임. 자, 우리가 퇴임은요. 퇴임은 자, 퇴임의 사유는요. 뭐가 있을까요? 임기 만료. 임기가 만료되면 그죠? 예, 퇴임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사임, 사표래요. 사임. 그죠? 사표는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누가 해야 됩니까? 대표이사한테 합니다. 잘 할 수 없고요. 해임할 수 있죠, 해임. 해임은 두 가지죠. 해임은 주총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누가 해요? 소수주가 할 수 있어요. 그죠? 소수 3%죠? 소수주. 그리고 기타, 정관. 주로 이제 해산. 법인이 해산되면 이사는 퇴임해요. 그죠? 해산되면. 파산. 그래서 우리가 퇴임의 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 거야. 다 퇴임이죠. 예. 임기 만료에 따른 퇴임, 사임에 따른 퇴임, 해임에 따른 퇴임, 해산에 따른 퇴임. 그래서 퇴임 등기, 퇴임 등기. 그죠? 예.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자, 직무, 직병, 정무직, 가처분과 대기자다. 민법, 상법, 407조입니다. 볼까요? 자,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사 선임 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 이사 해임에서, 무취해요. 무효소송, 취소, 해임해소를 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민사집행법상 보세요.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는 소송을 내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가처분은요, 소장을 내야 돼, 먼저. 그죠? 그래서 무효 취소나 소장을 내는 거야. 소를 내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신청을 해서 이사의 직무집행, 정무직,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소장을 낸 다음에 직무집행, 정무직, 가처분 플러스 직무 대행자 선임 신청하는 거야. 됐죠? 그런데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는 소장 내기 전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소장을 내고 하는 거고요. 예외로 소장이 없는 경우에요. 그 원칙과 그죠? 아셨죠? 네. 물론 이제 가처분의 변경 취소권이 있고요. 가처분이 있다는 사실은 뭐죠? 당연히 알려야죠. 그래서 본점에다나 지점 등기부에 떠요. 본점, 지점 다 떠요. 그죠? 됐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사의 직무 권한을 정지시키는 게 직무
정지 가처분이다. 그죠?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을 직무집행 정지했어요. A 이사를. 그러면 그 회사가 운영이 안 돼. 그래서 그 직무를 대신 못하고 치시고 직무를 대신할 자를 뽑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직무대행자죠. 따라서 조문은 뭐 이사만 돼 있지만 감사, 청산인, 직무대행자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직무집행 정지입니다. 원칙적으로 원하는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죠? 아까 따라서 이사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지위를 다투는 본안 소송으로서 이사 선임결의 무효소, 취소해서 배웠죠? 이사 해임해소를 할 수 있고 또 심지어 이사 선임결의 불원죄 확인해서도 본안 소송입니다. 자, 신청인과 피신청인. 신청인은 그 본안 소송의 원고이지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에 따라서 지위를 다투는 자이기 때문에 회사는 피신청이 될 수 없어. 보세요. 아까 우리가 자, 이사를 뽑는 것은 뭐죠?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해야 돼요. 보통 결의죠. 그래서 과반수 찬성의 4분의 1이죠? 근데 그 하자가 있어. 이 결의 취소송이나 무슨 소송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예컨대 어떤 주주가 결의 취소 소송을 합니다. 그죠? 여기 이사가 이 하자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때 해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얘는 일단은 뭐 해야 돼요? 본안 소송을 먼저 해야죠. 그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뭐죠? 배웠잖아. 이 소송은 피고가 누구예요? 회사에 된다. 근데 직무집행 정지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직무집행 정지 당하는 피신청인은 누구예요? 회사가 아니고 A와 아니라 이사야. 그러니까 이 본안 소송의 피고하고 직무집행 정지의 피신청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이건 그놈을 정지시키는 것이고 피고는 회사야. 그러니까 그죠? 다음 페이지에 회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기출문제. 따라서 가처분을 할 때 이사와 회사를 공동한다? 안 되는 거지. 이사만 정지하는 거지, 왜 회사가 해? 그건 본안이지. 그죠? 잘 나와요, 어때요? 잘 나옵니다. 그죠? 따라서 가처분은 당의 이사에 대한 정지지, 본안은 회사지. 됐죠? 관할은 본안은 아니고요. 효력. 4번에.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은 기간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차피 기간이 지금 6개월만 지나면 임기가 끝났어. 그죠? 6개월만 지나면 이 이사는 임기가 끝나. 그러면 기간이 만료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그 해임이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걸로 가처분은 이제 필요 없죠. 상실됩니다. 그죠? 네. 기출문제 밑에 새로 선임된 그 대표이사가 대표이사가 뽑았는데 가처분을 했어. 정지를. 근데 얘가 어우스펙하였어. 그러면 그것은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지만 그 가처분을 알았는데 자기가 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직무대행자. 넘어가서 직무대행자 한번 보시죠. 자,
자, 직무대행자는 앞서 가처분 명령에서 따르게 정한 걸 제외하고는 직무대행자는 뭐예요? 회사의 상무에 속한 것만 해야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라면 안 돼요. 물론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무대행자가 그 위에 있는 그 상무에 위반한 행위를 했어요. 그럴 때는 그 선의 제함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그죠? 자,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상무만 해야 되고 그 외일 때는 허가받았습니다. 그래서 언더라인. 그러면 직무집행 정지된 이사나 그 후임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지했으니까 아들이 들어왔어. 그러면 아버지든 아들이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대외적 행위는 무효입니다. 상대방의 선이라도 대항할 수가 없어요. 왜? 왜냐하면 그 회사 법인 등기부에 떼어보면요, 그 이사, 그 A와라는 이사에 대해서는 정지했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등기부에. 나와 있는데, 물론 억울하지. 나와 있는데, 걔가 난 등기부 안 떼어보고 그럴 거 아니야, 보통은. 걔가 이사인 줄 알고 사인 다 했는데, 나중에 무효래. 나 그럼 억울해요.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이라도 대항할 수 없어요. 왜? 써놓으세요. 법인 등기부에 써 있으니까, 이사가. 법인 등기부에 그 이사가 직무집행 정지한 것을 법인 등기부 본점 지점을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거래할 때 안 떼어보죠. 물론 안 떼어보지만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죠. 뭐죠? 그래서 가끔 주의할 땐 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주의한 거래할 땐 떼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그러니까 대표이사에 대한 그 선임에 대해서 그 결의 자, 원래 보세요. 자, 이번에는 대표이사는요, 이사들, 여기 A1, A2, A3가 있어요, 이사가. 그러면 이 이사들 중에서 이사가 모인 이사회에서 뽑는 거야, 대표이사를. 그래서 요 이사의 결의가 또 묘일 수 있죠? 쓸 때, 보세요. 3번에 대표이사의 선임에 대해서 그 이사의 결의가 무효라는 소송을 했어요. 가처분을 했어. 그러면은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만 정지되고, 그죠? 기타의 경우는 이사의 자격에 대한 전제에 대한 모든 정무에 미친다. (4번) 이사 선임결의 무효가 있을 때 그러면 이사 직무대행자가 들어왔습니다. 법원에서. 그럼 이사 직무대행자가 들어온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주청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럴 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소집을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별치고 직무대행자가 들어와서 마음대로 주청을 하면 안 돼요. 그죠? 기출문제 별치시고, 직무대행자는 우리가 이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매년 3월달에 열리는 정기총회는요, 상무예요. 그러니까 직무대행자가 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임시총회는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래서 거기에 정기총회는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지만 임시총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돼요. 아셨죠? 네, 그 표현. 네, 보시고, 네, 좀 쉬었다가.